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한월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교무관학역사부 부장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교무관학역사부에서 안내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청탁금지법 및 불법 찬조금의 이해. 둘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셋째, 2026 학부모 활동 지원 주요 사업 안내. 넷째, 부상교육 다모아 앱 설치 및 활용 안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월TV 유튜브 구독 안내입니다. 먼저 청탁금지법과 불법 찬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학교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부모님과 학생도 부정청탁이나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선물이나 식사 제공, 음료 제공, 숙박이나 교통 편의 제공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금품에 해당됩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소한 선의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금품 제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 학부모가 선물이나 축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학부모님이 선생님과의 상담 시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 학부모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 선생님께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학교 회계 편입을 하지 않고 직접 운동부 지도자에게 간식비 등 운동부 운영비를 제공하는 행위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금품 제공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법 찬조금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교 발전 기금의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부모가 임의로 돈을 모아 학교 행사나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급이나 학부모 단체에서 행사 비용이나 간식비, 선물비 등을 위해 돈을 모으는 행위는 모두 불법 찬조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학부모에서 차량 운영비,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 집행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 찬조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과도한 민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며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교와 소통하실 때에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학교와 충분히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며 다양한 예방활동과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시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6 학부모 활동 지원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자녀 교육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학부모의 활동 지원, 자녀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자녀와의 소통에도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 학부모 교육 안내를 참고하시어 운영 시기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학부모회 활동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고 학교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부산교육 다모아 앱 설치 및 활용 안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 다모아 앱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교육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이 앱을 통해 학교 공지사항이나 교육정책, 학부모 교육정보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육과 관련된 여러 기관의 정보와 프로그램 안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스마트폰에서 부산교육 다모아 앱을 설치하신 후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면 학교와 교육청의 다양한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얼TV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얼TV는 학교의 다양한 소식과 교육활동을 학부모님께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 행사, 국경일 관련 역사 교육 영상, 수능 응원 영상 등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유튜브에서 한얼TV를 검색한 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교 소식을 더욱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에 댓글이나 좋아요로 참여해 주시면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 지역의 학부모님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무건학 역사부에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연수드릴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정부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꼭 알아야 할 국어학점제 운영과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어학점제 핵심 원리. 둘째, 학점 이수 기준. 셋째, 이수 기준 미도달 시 지원 방법. 넷째, 학교 간 연합 교육과정. 다섯 번째, 2016 시험 일정과 성적 처리 방식 안내. 여섯 번째,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 연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교과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졸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정해준 과목을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배우는 방식이었다면 교과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교과학점제 운영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학생들을 위하여 교과학점제를 교육과정을 개설을 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의 학업 설계 지도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과목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수업을 성취 수준을 확인하게 되면서 네 번째,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통과목은 성취율 40% 이상을 도달해야 됩니다.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을 도달을 해야 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가능합니다. 이때 공통과목이란 뜻은 공통과목 국어, 공통과목 수학, 공통과목 영어 등 총 7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도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해당 학년의 편성 학점 전체를 이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단 한 명의 낙오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 성취 보장 지도라고 합니다. 만약 성취율이 40% 미만인 경우 학기 중 예방 지도와 방학 중 보충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성취도가 E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각 당구 시험만 C로 부여가 되어집니다. 성취율 미도달 시 3분의 2가 미도달 시에는 추가학습을 실시되어지며 추가학습 완료 시에도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어집니다. 보장지도 또는 추가학습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과목은 학점을 이수할 수 없으며 학생부의 미이수로 기재가 되어집니다. 학교 연합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학교 간 연계 교육과정도 운영되어집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은 본기에서 미개설한 과목을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일과후나 주말에 운영되어지며 학기당 2과목 이내가 운영되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는 학교 내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교와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학기당 2과목 이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 연계 교육과정은 대학 및 공공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강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학 중에 이루어지며 3년간 8학점이 되어집니다. 아래 표는 학년별 교육과정들 운영 시기가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시험 일정과 성적 처리 방식입니다. 1학기에 1차 정기시험은 중간고사입니다. 1차 정기시험은 4월 27일에서 4월 30일 날 실시되어지며 2차 정기시험은 기말고사입니다. 6월 29일에서 7월 2일 날 실시되어지며 2학기 1차 정기시험은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 2차 정기시험은 12월 7일에서 12월 10일에서 이루어집니다. 각 정기시험 후에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학년과 11학년의
성적 표기 방식은 대부분 5등급제로 이루어집니다. 5등급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각 5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학년 120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은 10%에 해당되는 학생으로서 120명 기준으로 12등까지는 1등급이 됩니다. 2등급은 34%서 41등까지며 3등급은 66%까지 79등이며 4등급은 90%까지 108등까지입니다. 그 이하는 5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주간 석자 백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산출 공식은 보시는 식과 같습니다. 만약 120명 중 12등급은 1등급이죠. 근데 12등급이 3명이 발생할 시 중간석차 공식에 의하여 12등인 학생들은 12등이 아닌 13등이 되어 2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12학년은 9등급제로서 1등급은 4%에 해당되는 4등까지, 2등급은 11%에 해당되는 11등까지, 3등급은 23%에 해당되는 22등까지, 4등급은 40%에 해당되는 38등까지, 5등급은 60%에 해당되는 58명까지 등으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중간석자 백분율 선출 공식을 따릅니다. 사례로서 12학년 96명 중 4등은 1등급에 해당되지만 동점자가 3명이 발생한 경우 중간석차 백분율에 따라서 해당 학생들은 2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구제에 관한 특별법 아래 수업은 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만 모든 수업이 실시되어져야 됩니다. 평가 또한 즉 평가, 정기시험, 수행평가, 교내대회 등에서는 모두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를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부에서 만약에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상시 점검하며 위반 시에는 교육청에 보고 및 시정 변경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방지를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학교 내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전인적 학습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투명한 성적 처리와 공정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교육과정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월고등학교 보건교사 남시은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의 양성평등,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와 비장애 학생이 한 교실 속에서 함께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을 도와줍니다. 또 장애 학생들은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며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장애 학생들은 통합교육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지고 인간 감수성 향상, 학습 효과 증진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 학교 내 장애인 차별은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 학생의 입학이나 전학은 강요할 수 없고 모든 활동에 있어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의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분들을 교육시킬 때 친구를 부를 때는 꼭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관계의 가장 좋은 시작은 가벼운 관심임을 꼭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또 놀이나 학급 활동에서 장애 학생이 소외되지 않게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시며 장애는 개인별 다양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존중의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남성, 여성이라는 고정된 성 역할이나 성별 고정관념에 구속됨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렇다면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예를 들어보면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든지 직장에서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에 임금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남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자녀들 진로, 학업 선택 시에도 성차별 없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해 주시고 음란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또 호기심으로 실제로 행동을 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시켜 주시며 다른 사람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및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전달하는 것은 범죄이니 절대로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먼저 자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녀가 한 말은 그대로 기록을 잘 해놓고 자녀에게 성폭력은 본인의 잘못은 절대 아니며 성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접 다 해결하러 하시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사이버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사이버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사생활, 성행위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 인터넷 성매매 알선, 홍보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모두를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현행법상의 성범죄로 인정이 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진짜처럼 보이게 편집할 수 있어서 실제와 유사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장 알아차리기 어렵고 유포, 재유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번 유포된 합성물들은 삭제 및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 피해자 회복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불법 촬영물 소지, 유포, 협박 및 강요, 불법 합성 및 편집의 딥페이크,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집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위험 상황을 알고 피할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고 평소 자녀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자녀가 하는 무심한 행동이나 말 잘 살펴보기, 또 성적 그루밍 예방을 위한 선물이나 호의를 베푸는 어른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타인이 자녀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졌을 때 싫은 느낌이 있는 경우에 단호히 싫다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은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건강하고 모범적인 경계 존중 교육을 하고 자녀에게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을 분명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 교사나 상담 기관에 의뢰해서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도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자녀에게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불쾌하고 나쁜 접촉은 장난으로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너와 다를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자녀에게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항상 너의 편이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자녀에게 행동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며 증거를 확보하고 112에 신고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법률, 의료, 교육 등 여러 지원 기관이 있으며 수사기관 및 여성 긴급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는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불법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관여하지 않으며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작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건강하고 멋지게 잘 자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학부모 연수를 담당하게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 김강훈입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입니다. 학교 초기 대응에서 인지 감지에 의해 신고 접수가 되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피학생의 의사 확인을 통해 가해자와 즉시 분리됩니다. 그리고 사안 조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 조치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해결
자체 해결 여부 심의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 요건을 4가지 이상 충족하였을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넘어가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개최 요구 의사가 서면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의결되고 나면 학교에 조치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에서는 조치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입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었을 때 학교장 자체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 심의를 통해 피가해 학생을 조치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6호가 있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란 갈등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비폭력 대화 갈등 조정 전문가 2명이 개입하여 대화를 통해 학교 폭력 갈등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과 공감 능력 향상, 피해 학생에게는 진정한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절차는 사전 모임에 관련 당사자 분리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본 모임에서 입장을 나누기, 쟁점을 파악하고 대안 모색 및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후속 모임에서 모임 후 공동체 관계 변화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중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학교문화 책임 규약입니다. 학교문화 책임 규약이란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 폭력과 생활 지도에 대해 이해하고 책임을 약속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교 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 및 교사는 예방교육, 학급활동 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활용, 학부모 설명회, 상담 등 학교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학생 자체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책임 규약서 서명, 바른말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었습니다. 부모님 반갑습니다. 생활인성교육부 김현희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뿐 아니라 유기와 방임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폭행, 협박, 유기, 감금, 성적 침해, 주거 침입,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다양한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모든 교직원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담 과정에서 가정폭력, 방임, 학습권 박탈 등이 확인이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입니다. 학부모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아동학대 유형입니다. 첫째, 자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학대에 해당됩니다. 둘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 또한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주의력 문제, 신체적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학습 기회를 제한하거나 자녀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자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받은 아이는 타인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학교에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양육 태도가 아동 학대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의 정의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청소년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질로 술이나 담배, 마약, 항정신성 약품, 대마를 말합니다. 청소년 약물 오남용 사례를 살펴보면 시험 기간에 졸음을 쫓기 위해 카페인 알약을 구입해서 반복 복용을 한다거나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고 치료 목적이 아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복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위한 일명 나비약, 펜터민을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의약품을 복용할 때는 복용 시간과 용량, 용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셔야 되며 몬스터 같은 고카페인 음료나 카페인 알약의 과도한 섭취를 제한하도록 지도합니다. 또 ADHD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복약 지도를 받아야 하며 SNS 이용 시 약물 관련 영상을 보려 한다며 보호자가 함께 확인하며 지도하도록 합니다. 또 자녀가 손떨림이나 환각, 과도한 감정 변화 등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연루가 위험한 이유는 범죄가 조직적이며 한번 노출되면 더 큰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심부름 알바로 속여서 배달료를 고액으로 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은 자신이 대리 처방받아 주거나 이름을 빌려만 줘도 범죄이며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펜터민 같은 약을 온라인상으로 사거나 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 ADHD 치료제 약은 마약류의 일종인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진단받지 않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두통, 불안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범죄 처벌 사례로 10대 펜타닐 유통 사건과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류 유통 사건으로 청소년이 구속된 사건들입니다. 학부모님들,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무기력, 불안, 불면 등 급격한 정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살 빼는 약,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나요? 이런 경우는 마약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 신고는 112,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센터와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해 잘 지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